지금 원달러 환율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뉴스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물가와 금리까지 같이 묶어서 우리 생활을 흔드는 신호라는 겁니다. 팩트부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1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작년 말 고점이었던 1480원대 구간을 재시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와 당국은 지난해 12월 24일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 매도 개입을 포함한 강한 메시지를 냈고 그때 환율이 한때 1449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연말과 연초를 지나면서 1440원대에서 다시 1450, 1460, 1470을 차례로 뚫고 올라오며 제약세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느냐입니다. 겉으로는 정부가 개입하면 환율이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달러가 계속 필요해지는 흐름이라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슈는 단순히 외환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물가, 그리고 금리 정책까지 이어지는 질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요인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달러의 힘이 강해졌고 지정학적 긴장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게 되고 결국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가 강해지는 환경 자체가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개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 자금, 그리고 기업들의 달러 보유 성향이 겹치면서 한국 안에서도 달러를 계속 사야 하는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달러가 필요한 구조가 이미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정 악화나 부채 비율 우려가 커지면 중장기적으로 통화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율에는 우리 경제 체력과 신뢰에 대한 평가도 일정 부분 함께 반영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이해관계자별로 영향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환율 급등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물가가 흔들리고 대외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두 경고, 외환시장 개입, 모니터링 강화 같은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구호는 많은데 방향과 수단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정책 조합과 신뢰가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다음은 시장과 기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단기적으로 환차익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 수출주는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서 금리 부담이 커지면 주가지수 전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과 물가 리스크가 커지면 장기 금리가 쉽게 내려가기 어렵고 듀레이션이 긴 채권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입장입니다. 평범한 중산층에게 가장 크게 체감되는 건 생활비입니다. 원화 약세가 길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결국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기름값, 식료품, 해외여행 비용, 직구 가격이 바로 체감됩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더 약해질 수 있고 그러면 물가가 더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율 상승이 물가 압박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금리 인하 지연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번 원달러 약세 이슈는 단기 뉴스가 아니라 원화 신뢰와 정책, 여러 개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지표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외환시장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물가와 금리까지 동시에 묶어 우리 생활을 흔드는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핫플랩 이슈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